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LG-U+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T보르드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만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 이벤트인 알리바바의 광군제 기념 쇼핑 축제가 11일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알리바바는 저장성 항저우시 본사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쇼핑 축제 개시 1분 36초 만에 거래액이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 6,566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아람코가 지분 0.5%를 개인 투자자의 몫으로 배정했습니다. 아람코는 현지 시간 17일 주식시장인 타다울에서 IPO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람코의 기업 가치는 많게는 2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조 원으로 평가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현지 시간 8일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조만간 AA3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디스는 등급 전망 조정 배경으로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높은 수준의 공공 차입을 지적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거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130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3%의 상승 흐름을 타면서 66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되는데요. 일단 지난주 증시는 미중 협상에 대한 이 뉴스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한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코스피 시장은 2150선을 뚫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 막판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2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상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와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강세장이 본격화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중국의 광군제가 진행이 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회복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시장 역량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프레임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세장 본격화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중국의 광군제가 진행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회복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경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213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좋았습니다.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뭐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긍정적인 뉴스가 훨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부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장 내에 있었던 주요 재료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보면요, 한 3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FOMC도 그렇고요, ECB도 그렇고 주요국 통화 당국의 확장적 통화 기조가 계속 유지됐다라는 점, 그리고 확장적 통화 기조의 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확신이 여전히 시장 내 기저에 투자 심리 기저에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슈가 급물살, 완화 쪽으로 급물살을 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뭐 관세 철회, 이미 부과된 관세 부분의 철회에 대해서 상호 간의 입장 내지는 발표하는 문건들이 조금 좀 다르게는 나타나곤 있지만, 그래도 큰 그림 속에서는 스몰 딜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시장, 투자 심리의 중앙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나빠지기보다는 좋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 속에서 흔히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최첨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증권시장 3대 지수 모두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1.7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좀 못 미쳤습니다만 0.3%의 상승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를 넘어서는, 2100포인트 다들 알고, 2100포인트는 어쩌면 박스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박스권의 상단, 이를 상향 돌파하게 되면서 시장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던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마치고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생각을 해보면 뭐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것은 여전했고요. 중국의 어떤 그 선제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단계적으로 이미 부과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철회가 합의되었다. 근데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목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수위를 압박하려는 그런 의지는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서로들 지금 현재 시장에 뉴스를 내놓음에 있어서 자기네 입장,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 더 항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중국은 결국은 철회에 합의했다라는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이것이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관세의 단계적 철회에는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다. 합의문에 들어갈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세 철회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분위기. 그러면 이를 조건부로 해서 어떤 합의문, 또 다른 합의 내지는 어떤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분명히 가져보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평가는 이런 뭐 관세 철회에 대한 어떤 그 줄다리 양상, 이로 인한 갈등 양상의 어떤 그 격화, 이런 쪽으로 투자 심리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몰 딜은 결국은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 물론 그 사이에 그 서명 장소에 대한 이견,
사실상 시장에 뭐 불거져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아직까지 그 서명 장소가 어딘지 밝혀지지도 않았고 11월 중에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던 양국 정상 간의 서명, 이 부분이 12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 뭐 어쨌든 뭐 일정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그 시장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상당히 좋았죠. 금요일 우리 시장 마친 이후에 뭐 미국 시장도 뭐 그 급등 부분은 아니었지만 뭐 강보합권 계속해서 연출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 역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여전히 이번 주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그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번 주에 있을 부분 아마도 이런 이야기도 계속 되겠죠. 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부과된 관세 철회 이슈가 과연 중국이 이야기한 대로 철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이야기한 대로 조금 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끌려갈 것이냐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는 과연 양국가 간의 양국 그 정상 간의 서명 일정이 11월에 할 것이냐, 12월에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 하게 될 것이냐, 미국 측에서 하게 될 것이냐, 중국이 원하는 지역에서 하게 될 것이냐, 이런 어떤 그 뉴스 플로우들이 아마도 시장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면서 협상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그 어떤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미국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독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입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과 여부가 이번 11월 13일 기한으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근데 이미 여러 차례 정부 관계자, 미국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된 부분,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자동차 관세,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만큼 시장을 그렇게 크게 쥐었다 폈다 할 그런 이슈는 아닐 것이다 라는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많이 흘러가게 되고요. 세 번째가 이번 주 이제 그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의 그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S&P 500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한 75%가 이미 그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한 상태.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주 뭐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 하면 월마트와 그다음에 엔비디아 정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시즌의 마무리 국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장의 관심 서서히 이제 4분기 실적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업별 업황 개선, 소위 말하는 산업별 사이클이 과연 어느 위치에 위치해 있느냐,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소비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의 상당 부분 시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반도체 과연 바닥권을 탈피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경기 확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소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그림들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 결국은 산업별 업황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여기까지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결국은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11월 뭐 중국 오늘 관군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 달 네 번째 금요일 지금 진행 예정에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시장 이번 주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의 관군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죠. 10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수요일
발표가 되고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이제 저 부분입니다. 저 월마트를 비롯한 엔비디아의 어떤 그 실적 발표 부분이 이번 주에 있다라는 점. 내일 모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10월 FOMC 이후에 향후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도 일정 기간 제한적일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제한적인 가능성. 어찌 보면 지금 현재 1.25%의 기준금리 하에서 상당 기간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오히려 FOMC 20이 마찬가지 대차대조표의 확대, 소위 말하는 자산 매입의 시작이 되면서 자산 매입이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금리는 묶어져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산 매입의 확대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공급해 나가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식시장 및 실물 경기의 확대를 유발시키려는, 지속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통화 당국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14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지만 미국의 월마트 지금 소비 지표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월말 소비 시즌의 시작과 더불어서 월마트 소비 내지는 그러니까 유통의 대표주니까요. 소비와 관련된 어떤 그 시사점 분명히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엔비디아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픽 회사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그 모듈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 그리고 PC 수요의 확대 가능성까지도, 그리고 4차 산업에서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까지도, 자율주행까지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그런 상황 엿볼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물가지수, 미국에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니까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 이 부분에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가지수, 주요 당국의, 통화정책 당국의 두 가지 중간 목표가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이다. 그러면 물가의 안정은 너무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안 좋지만 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하락 일색인 상황에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 이를 상향 조정할 어떤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통화 당국. 그러다 보면 물가 수준에 상당 부분 귀 기울이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점 떠올리시면서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 짚고 왔는데요. 미국 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세장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인데요. 강세장이 연출되면 어떤 업종들이 먼저 움직이게 될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글로벌 강세장, 우리 시장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유로존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신흥시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왜냐하면 불과 한 2달, 3달 전을 떠올리시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D의 공포라는 부분, R의 공포라는 부분. 그때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가 되면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주식 시장에서는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났었고 미국 시장에서도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점. 근데 이런 부분들 오히려 경기 선행 지표의 다소간의 좀 개선, 그리고 유동성 확장 정책의 지속,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투자 심리가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확장의 지속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다소간 좀 퇴화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단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가 랠리가 지금 현재 2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선진 증시에 몰렸던 자금이 위험 자산 현상이 여기서 더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 신흥국 증권 시장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다시금 몰려들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 양상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현재 미국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배경 세 가지를 좀 들어본다라면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FOMC 금리 인하, ECB 자산 매입, 금리 동결, 확장적인 통화 정책의 지속. 그리고 두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된다. 물론 시장 내에 각종 노이즈들은 있을 수 있지만, 노이즈들은 진행되고는 있지만, 스몰 딜에 대한 합의 기대감은 여전히 식지 않고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의 진행을 통해서 산업별,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업황 개선에 대한 선순환 사이클 진입 가능성의 상당 부분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인텔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퀄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반도체 업황의 개선 분위기가 시장 내 상당히 기저에 깔리게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그 산업으로 확산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다라는,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 상승의 방향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저금리 기조는 지속된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동성 확장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 통화 당국의 방법에는 지급 준비율의 완화, 아니면 금리의 기준금리의 인하, 그리고 자산 매입 확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의 인하나 지급 준비율의 인하 쪽보다는 지금 현재는 자산 매입 확대 쪽에 상당 부분 그 포커스가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자산 매입은 대차 대조표를 확대한다는 얘기겠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시중에 어떤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는 것이 시중에 돈을 끌어내는 역 RP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시장에 돈을 계속 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결국은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신호를 시장 내에 계속 보내고 있다. 우리들이 계속 시장 유동성 산업활동도 편하게 하고 금융활동도 편하게 하거라라는, 이러면서 전반적인 경기의 확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의지, 시장에 계속해서 신뢰를 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이슈 내지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점진적으로 시장 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계절적인 이벤트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광군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이번 달 네 번째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그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면서 결국은 11월, 12월 연말 소비 시즌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연말 소비 시즌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산타 랠리가 이미 이제 출발점을 끊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서 화장품, 의류, 면세점, 가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12월은 산타 랠리, 1월 달은 소위 말하는 1월 제뉴어리 이펙트라고 하는 1월 효과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1월 효과,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1월 효과는 배당과 정부 정책이 통상적으로 정부 정책이 1월 초에
발표가 되죠. 빠르면 12월 말에도 발표가 되는 것이 정부 정책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그러니까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건지, 그런 부분,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고, 정부가 육성하려는 산업은 어떤 산업인지 12월 말 1월 초에 발표가 된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시장 내 배당 관련주들과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놓고 보통들 1월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타랠리를 지나서 1월 효과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시장은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흥시장 내 자금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재부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대형주들 쪽에서, 그리고 산업 사이클 면에서 보게 된다면 반도체 바닥론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반도체 바닥론이 확산되어진다라면 반도체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5G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전자결제도 마찬가지고요, 4차 산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으로 퍼질, 확산되어질 그럴 가능성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시장 어떤 사이클 면에 있어서 우리 상당히 지금 현재 주식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시장을 대응을 해도 괜찮은 시장이 지금 현재 이제 열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시즌별로 좀 주목해 봐야 할 업종들을 짚고 왔는데요.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부터 중국의 관군제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앞서서 간추린 경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거래액이 16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제조업 회복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죠. 오늘 이제 관군제가 진행되는데 상당히 긍정적. 근데 관군제가 가지고 있는 함의적 어떤 그 의미,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관군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하게 될 것인지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일 수 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앞서서 진행이 되는 중국의 관군제, 두 가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글로벌 소비 확대로의 연결 가능성. 소비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 첫 발을 내딛는 관군제가 만약에 좀 지지부진한다라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조금 좀 퇴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 가지 관점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 측면에서 글로벌 소비 확대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 촉발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조 측면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세계 제1의 소비국이다라고도 최근에 들어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제조.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다소 성장률이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도 다소 좀 퇴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근데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은 제조업 쪽으로 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글로벌 소비 확대라는 소비 측면에서의 기대감과 제조업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연결되어지는 제조업 측면에서의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번 관군제 결과를 놓고 어떤 그 변곡점에 놓이게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작년을 좀 예를 든다라면요, 중국의 관군제는 하루 매출이 우리 돈으로 52조 원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소비가 그 3분기 중국 소비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정도 증가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관군제 어쨌든 지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그 이벤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과 아울러져서 이제 미국 얼마 남지 않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지는 업종, 관심 업종들, 지난주 이미 시장 내에서 뭐 관련, 소비 관련주들의 상승 조금 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죠. 의류업종, 화장품 업종, 물론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도 그랬고요. 실적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이어지는 부분이었지만, 일단 중국 관군자와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에는 관심이 크게 나타났었다. 면세점 업종도 마찬가지, 가전 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 해외 직구, 해외 역직구, 이러다 보면 분명한 것, 해외 운송과 관련된 부분, 뭐 CJ 대한통운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해외 직구, 해외 역직구,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런 어떤 그 전자 결제와 관련, 결국 뭐 인터넷으로, 뭐 모바일로 주문을 하건 인터넷 주문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 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시장 내 점차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와 연관된 업종, 운송업종과 해외 운송업종과 전자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이 부분도 꼭 빼놓지 말고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소비 시즌이 시작된 만큼 운송 섹터나 전자 결제 섹터를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선행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지금 경기 낙관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경기 낙관론, 결국은 미국이 뭐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시장 역시 2100포인트 장기 어떤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속에서 경기 선행 지표들의 개선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생산자 제품의 출하지수 4개월 연속, 우리나라입니다. 4개월 연속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근데 4개월 출하가 계속되고 있다. 출하 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수요가 개선되어지고 있다. 수요가 개선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점차 재고 어떤 그 레벨이 좀 감소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소비자 심리 지수의 증가세도 지속되어지는, 증가세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제품 출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뭐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업종, 그리고 그 전자 업종, 전자기기 업종, 그리고 이제 기계 장비 업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그 수출 물량의 증가세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더라. 10월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두 자릿수의 증가율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근데 문제는 재고 소진 시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린다. 아직 설비 가동률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재고가 재고 수준이 좀 상당 부분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그래 놔야 가동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시금 재고 수준이 이제 차지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수요가 계속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동률이 일정 부분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설비 투자가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물론 아직 이런 부분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 뭐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가동률 역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 SK 하이닉스가 아직 가동률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점. 삼성전자 역시 가동률을 그대로 제자리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재고 소진 시간은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리고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신을 줄 정도로 시장 내 나타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진 입장에서도 설비 투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가동률 상승에 대한 확신 분명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일단 지금 현재의 수요의 확대는 계속된다. 2020년 최소한 5G 네트워크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PC 수요의 증가 확실히 나타날 가능성 높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텐데 문제는 재고의 수준이 조금 떨어져 줘야 반도체 가격의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놓고 업황 회복이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시장 내에 줄 수 있다라는 점. 아직 쩔름발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출하량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격의 확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의 단계는 재고 소진의 단계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재고 축적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재고 소진의 단계에서 재고 축적의 단계로 들어갈 때가 바로 업황 회복이 확실시되는 그런 때다라고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원화의 강세 기조에도 우리가 조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조금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조금 좀 수익성에는 그다지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근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의 강세가 그러니까 환율의 하락이죠. 1160원까지 지난주에는 1155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 부분 우리 어떤 그 경제 상황에 의해서 환율 시장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완화로 인해서 위안화가 약세 모드를 지속하다가 강세 모드로의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제 포치 7위안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원화의 강세로 연결되어지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이런 부분이죠. 반도체 수출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가격의 상승 없이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조금은 좀 그들의 수익성에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입 물가가 하락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흔히들 뒤에 공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에 지난주 발표됐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0.0%에 머무는 그나마 마이너스가 멈췄다라는 쪽에 시장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제 마이너스 행진이 멈췄다라는 쪽으로. 근데 이게 플러스 행진 쪽으로 좀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다소간 물가에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근데 어쨌건 글로벌 경기 낙관론이 지속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외국인의 수급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만큼의 개선세는 나타나고는 있지 않다라는 점 다소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 다우지수의 미 3대 지수의 사상 최고치 랭지가 계속되고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의 완화 양상이 지속되어진다라면 결국은 우리 시장 쪽으로 외국인 수급 개선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 수급 개선으로의 편승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 유의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10월 중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종목, 외국인이 순매도를 한 종목 좀 따져보게 되면요, 가장 많이 한 외국인 순매수 종목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한 4,5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 5G 네트워크의 어떤 그 확산, 그리고 폴더블폰, 그리고 폴더블폰이나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어떤 그 확산, 이런 부분의 영향을 MLCC 칩의 어떤 그 개선 가능성, 수요 확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 순매도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SK나 SK그룹 쪽에 상당 부분 조금 좀 몰려가 있다.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접근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많이 가져보게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순매도 종목,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올라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요.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이번 주 증시 흐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경기 낙관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FOMC 10월 FOMC 끝났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대신에 자산 매입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 높다라는 점. 일단 유동성이 지속된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완화, 계속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어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여기에 글로벌 어떤 그 소비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3분기 실적 시즌의 마무리 국면과 동시에 이제는 4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는,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큰 그림은 업종별 업황 개선 사이클에 관심을 가져가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핵심 부분인 반도체 부분과 자동차 업종의 어떤 그 업황 개선 사이클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 확장 국면의 지속, 경기 확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 궁극적인 통화 당국이나 정부 당국의 목표는 결국은 내구 소비재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은 IT나 가전이나 자동차나 기저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11월, 12월 소비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화장품, 면세점, 특히나 전자결제와 관련된 전자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1월 효과까지도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결이 되어진다라면 배당주는 물론이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정부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미리 조금 너무 앞서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완화, 통화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 11월, 12월 소비 시즌이 진행되고 1월 효과까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미리 앞서서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서 정부 정책 관련주에 대한 관심,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긴 호흡의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 morning he says, please leave me alone.
I'll make my dreams come true. Later, later, don't go and let up, please.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요란스레 비가 내렸죠.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북, 충남 북부 지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와 충남은 아침에 그치겠고 강원, 영서와 충북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오늘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낮까지 흐리겠고요.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깨끗한 파란 하늘은 어렵겠습니다.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온 뒤 수능일인 목요일에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며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